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머니 룰입니다. 저자는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재출간이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경험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기분 좋게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겠다고 결정한 건 당신이 계획한 일입니다. 당신은 흥미진진하고 보람찬 삶을 기대했습니다. 다양한 시간을 경험하고 실망스러운 상황과 마주하면서 더욱 간절한 소망을 키울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 소망을 쉽고 완벽하게 이룰 것도 알았습니다. 몸을 처음 가졌을 때 당신은 삶에 대한 기대로 행복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당신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쁜 경험 모두 삶을 비옥하게 가꾸는 비료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알았습니다. 창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은 강력하고 창의적인 천재였습니다. 새롭게 도착한 환경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창조의 토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이 당연한 법칙이 우주의 기본 원리라는 걸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경험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생각으로 경험을 창조한다는 중요한 사실도 기억했습니다. 움직임도 서툴고 말도 못하는 아기인 당신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행복을 기억해냈고 몸을 지닌 채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행동 방식을 익힐 시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창조의 기쁨을 알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언제 어디서든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든 시도하며 사람들이 흔히 실수라고 부르는 것들을 저지르며 마침내 완벽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비슷한 진동은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가장 강력한 진동 해석자이며 내 생각과 내면 존재의 조화를 계속 알려줍니다. 비물리적인 세계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도 진동입니다. 진동의 세계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동을 이해하면 비물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피합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사람들은 자꾸만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처한 상황만으로 진동을 내보내면 현재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현되기 전이라도
그 꿈의 설렘과 만족을 느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도적으로 떠올리세요. 바라는 현실을 일부러 상상하세요. 상상을 진동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진동을 내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더 좋은 기분을 선택할 수가 있다. 내 아내 에스더는 종종 완벽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기분 좋아질 이유를 찾으며 그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은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기고 또 다른 기분 좋은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면 그녀의 진동 파장이 자신의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파장과 상당히 비슷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생각은 그 다음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또 다음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당신의 내면 존재와 조화를 이룰 근거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의 깊은 근원에 있는 순수함과 더 쉽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대단히 유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된다면 에스더는 자신의 근원이 내보내는 진동에 자신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지점에서 극도의 강렬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서 완벽한 행복도 맛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근원이 내보내는 진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에스더가 경험한 완벽한 행복과 정반대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병들고 아프거나 행복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의심, 좌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은 내면 존재의 진동 파장과 다른 파장의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모든 인생 경험을 통해 내면 존재 또는 전체적인 당신의 삶의 크기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내면 존재가 알고 있는 것과 조화롭지 못한 생각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출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혈액순환을 막거나 목에 압박분대를 감아 산소를 제한시키면 즉시 혈액이 순환되지 않거나 산소가 유입되지 않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을 하면 물리적인 신체로 들어오는 생명력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억압되거나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의 결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 지속하게 허락한다면 물리적인 신체의 건강이 나빠지는 경험을 하기 쉽습니다. 모든 대상에는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부족, 이 2가지 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양쪽 끝이 있는 막대기와 비슷합니다. 막대기의 한쪽 끝에는 원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행복이라는 막대기는 한쪽 끝에 건강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질병을 앓는 이유가 신체적 행복 막대기에서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막대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막대기에 원하지 않는 쪽을 바라보는 탓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면 존재는 원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습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과 내면 존재가 내보내는 진동이 서로 달라집니다. 당신이 선택한 생각의 결과로 당신의 진동과 내면 존재의 진동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내 소망과 조화를 이루면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순간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그 즉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지점에 무언가 중요한 게 있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리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그런 다음 당신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돌리세요. 원하는 것에 주의를 돌리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면 즉시 긍정적인 끌어당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감정은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진다. 흔히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야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쉽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고백을 하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이 내내 즐겁지 않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좋은 일이 생기길 평생 기다리며 세월만 보낼지도 모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올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생각의 방향을 조정해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기꺼이 관점을 바꾸어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순식간에 긍정적이고 의도적인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는 걸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 경험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에 반응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은 진동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면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상황이 곧 따라올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당신 눈에 명확히 보이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금방 유쾌해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운 일만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무엇이든 가장 유쾌한 면만 보겠다고 결심하세요.
또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는 기분 좋아지는 일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당신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말을 하거나 웃으면서 말한다고 해서 막대기의 긍정적인 쪽이 진동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진동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말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일기예보관이 심각한 가뭄이라고 한창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산책을 하며 바짝 마른 풀을 보게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물을 가득 채워둔 새의 물통도 말라 있었습니다. 아마 목마른 사슴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와 거기에 담긴 물 몇 방울을 핥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음 착한 친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우리는 즉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핍을 바라보는데 정말 비가 올까요? 그녀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왜 비를 달라고 하는 거죠? 비가 땅의 생기를 되찾게 해주기 때문이죠. 비가 모든 생명체에게 충분히 마실 물을 주기 때문에 비를 원하는 거죠. 비가 내려서 풀이 싱그러워지고 내 피부도 촉촉해지고 우리 모두의 기분이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은 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왜 비를 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그녀가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주의를 돌리도록 도왔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진동은 상승합니다. 또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누가 그 일을 할지 생각할 때마다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러면 진동은 다시 하락합니다. 우리는 비를 원하는 이유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잘못된 것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즉, 관점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뿐 아니라 왜 원하는지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분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해당 지역의 일기예보관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힐 컨트리에서만 예보에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당신의 경험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온갖 감정을 자학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전달하는 중요한 신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신호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기분 나쁠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원하는 것의 부재 및 부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당신이 내보내는 진동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고음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때라는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고음 대신 안내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정은 당신의 생각을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 시스템입니다. 생각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당황해하며 심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각할 때마다 안내 시스템을 인식하고 있는 자신을 칭찬하세요. 그 다음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점차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우리는 이 과정을 관점을 전환하는 절묘한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서서히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이런 말과 기분 나쁜 건 싫어. 이 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라 진동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기분 좋아지는 것을 계속 찾으세요. 그러면 멋지고 유쾌한 삶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믿음이나 생각을 길러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일부러 떠올리면 예전에 우리는 여러 도시의 작은 호텔에서 회의실을 빌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스틴의 한 호텔이 항상 예약을 잊곤 했습니다. 아내 에스더가 미리 계약하고 워크숍 며칠 전에 확인 전화를 해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했는데 안내 직원이 없는 상황도 종종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급하게 장소를 제공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올 시간에 매번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다른 호텔을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죠. 좋은 생각 같아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당신은 문제를 데리고 갈 거예요. 에스더가 다소 방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결핍이라는 관점에서 행동하면 그 행동은 항상 역효과를 낳아요. 호텔을 새로 구한다고 해도 같은 일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에 에스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똑같은 문제로 호텔을 한 번 옮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에스더의 물음에 나는 말했습니다. 새 공책을 사서 앞표지에 굵은 글씨로 나의 긍정 노트라고 써보자고 했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오스틴 호텔의 긍정적인 면을 적어보자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은 시설이 아름답고 흠 잡을 데가 없다. 위치도 매우 좋다. 고속도로와 가깝고 찾기도 쉽다. 늘어나는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있다.
호텔 직원은 언제나 매우 친절하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호텔에 대한 에스더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분이 더 나아지기 시작하자 그녀가 그 호텔로부터 끌어당기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에스더는 긍정 노트에 호텔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의 경험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적었다면 모순된다는 느낌이 들거나 방어 심리가 생기거나 문제를 합리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좋은 기분을 원했고 그래서 호텔의 기분 좋은 점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로 인해 그 호텔에 대한 끌어당김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이 예약을 잇는 일이 더는 없었습니다. 호텔 측의 무신경과 무질서 때문에 예약을 잊은 게 아니라는 걸 에스더는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이 예약을 잇는 일에 에스더가 지나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그녀의 생각이 호텔 직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 뿐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더가 떠올린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긍정 노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긍정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기분이 더 나아지고 싶은 일만 쓰지 말고 이미 경험한 긍정적인 느낌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습관으로 삼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멋진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침대에 누우면 아침에 깨어날 때 전날 밤에 내버려둔 생각이나 진동이 고스란히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날 생각은 부정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생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도록 하세요. 수면 시간에는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온갖 문제를 걱정하거나 할 일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순간에 긍정적인 면을 찾으며 잠자리에 드세요. 이 침대에 누우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이불이 정말 아늑해. 몸이 정말 편해. 베개가 너무 푹신해. 공기가 상쾌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기분이 좋아지는 밧줄을 당신이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대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분이 좋아질 생각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 비슷한 생각을 또 끌어당깁니다. 잠에서 깨어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출발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즐거운 시나리오로 생각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생각의 습관과 끌어당김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궁금한가요? 침대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을 떠올리세요.
하루를 차근차근 되새기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도 처음 목적을 놓지 마세요. 그러다가 즐거운 일을 찾아내면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그런 뒤에 이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세요. 거기서 내가 좋았던 것,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당신이 찾은 생각의 가닥을 따라가면서 그날 최고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그 순간의 주된 목적, 즉, 잘 자고 상쾌하게 깨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잘 잘 거야. 자는 동안에는 끌어당김이 멈출 거야. 내 몸 곳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거야. 그 다음 곁에 있는 것들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편안한 침대, 푹신한 베개, 행복한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잘 될 거야. 새롭고 기분 좋은 끌어당김으로 새 에너지를 채워서 일어날 거야. 그런 다음 잠에 빠져드세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채로 하루를 시작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언제든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부정적인 엔진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 생기는 첫 순간에 잠시 멈춘 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즉각 주의를 돌리세요. 새로운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계속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집중하세요. 하루를 보내면서 웃을 이유와 즐겁게 지낼 이유를 더 많이 찾아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기분은 더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마침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에 침대에 누우면 곱씹을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훨씬 더 기분 좋아진 상태로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잠에서 깰 것입니다. 나쁜 기분을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춰서 말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기분이 좋아질 이유를 당장 찾겠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더 나은 생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찾는 습관을 기르면 주변 환경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우주가 당신과 협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문이 닫히고 우주와의 협력이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당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신체적인 건강에 타격을 주고 당신이 경험할 멋진 일들 앞에 장애물을 놓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며 사는 삶은 진동 권리증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찾아내면 이 증서가 곧바로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원하는 것의 진동과 당신의 진동이 비슷해지면 당신은 즉시 이익을 얻습니다.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원하는 것이 닫힌 문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막대기의 긍정적인 쪽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고 당신이 바라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당신의 경험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 우주에 내포된 간단한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다고요.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대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부하고 많은 돈이 가져다 주는 자유와 안락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의 결핍과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좌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해. 그러면서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자는 돈을 가져오지만 후자는 돈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한 것으로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군. 하지만 그것을 살 여유가 없어. 그러면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는 진동의 파장을 내보냅니다. 여유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 생기는 실망감은 당신의 생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한편 현재 누리는 풍요로움의 정도로 당신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을 초월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충분하지 않는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을 자주 이야기하면 계속 돈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에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일을 계속하면 당신이 바라는 더 나은 상황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하면 사람과 장소가 계속 바뀌어도 더 나은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전과는 매우 다른 진동을 내보내야 합니다. 즉,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 대부분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들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없어서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없던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소유물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더 모으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는 투쟁이 됩니다.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한 가지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내게는 그게 없어. 그래서 가지고 싶어. 이런 외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으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법칙에 어긋납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는 행동은 항상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을 소유물이 채워주거나 행동이 달래주지 않습니다.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소망과 습관적인 생각 사이에 진동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긍정적인 면을 찾고 관점을 전환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흥미로운 일이 당신의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흘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공허함이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삶 속으로 모아들일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고 소유물을 욕심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소망을 품고 소유물을 모으고 행동하세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이는 상황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상황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만 보는 능력밖에 없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인생 경험을 얻으려면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의도적으로 생각을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도 행복을 찾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힘겨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와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자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남은 거리를 측정하며 계속 거리를 계산하면 가야 할 거리, 해야 할 일, 쏟아내야 될 노력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살피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런 기분 좋은 생각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즐거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힘겹게 애쓰며 고군분투 해봤자 행복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건 법칙에 어긋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은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러면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이 삶에 흐르게 하고 싶나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각에서 진동의 균형만 달성하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게 될지 의문을 품는다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돈을 소유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면서 돈 많은 사람에게 화를 내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납니다. 부적절함, 불안, 질투, 불공정, 화를 느끼는 건 감정 안내 시스템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소망과 조화롭지 못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라는 주제와 자신을 조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생기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돈의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데 골몰합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의 목적이 위대한 목적과 조화로워집니다. 노력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겹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치를 증명하고 나서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원하거나 원하는 유익을 얻는 데 필요한 건 그러한 유익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게 우선입니다. 이러한 말로 당신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도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책에서 알려주는 전제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제안하는 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나은 진동의 파장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그 진동에 반응해 우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당신에게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가능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생각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고 싶다. 물리적인 몸으로 이곳에서 조화를 이루며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는 그러한 것을 실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아지지 않는 행동을 피한다면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른 시크릿 종류의 책들과는 다른 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즉시 실천해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해줘서 좋았습니다. 뒷부분에는 건강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